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민원 처리반 1부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직전에 우리 증시 떠올려 보신다면 정말 추석에 돌입하는 게 너무나 아쉬울 지경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500을 넘었고요. 당일 하이닉스 9% 이상의 급등, 삼성전자도 3%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세가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에 쏟아졌고요. 오픈 AI가 건넨 추석 선물이 국내외 두루 영향을 미쳤죠. 물론 우리 연휴 사이에 거래됐었던 뉴욕장 5거래일간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였고요.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불살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남은 시간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될지 업종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 민원 처리반인 만큼 지금 시청자분들 혹은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상담 참여 방법을 고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02786-1021,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013-3366-8200번 열려 있습니다. 자, 문자나 전화가 조금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로도 상담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함께 실시간으로 접수해 나가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부 함께 채워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정종택 위원님, 박찬홍 위원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너무 좋았어서 사실 연휴 돌입하는 게 참 아쉬웠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휴 끝나고 우리가 또 그만큼 좋을까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종택 위원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보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국내 증시가 개장한다는 거는 글로벌 증시 악재다. 또 국내 증시가 휴장한다는 건 글로벌 증시의 호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사실 그와부터 이제 반대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휴 전날 외국인의 3조 1천억 규모의 대규모 수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으로 좀 많이 수급들이 좀 유입됐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연휴 기간에 있었던 그 뉴욕 증시라든지 또는 오늘 열렸던 중국 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본다고 했을 때는 역시 그 테크 중심들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도 보게 되면은 셧다운 영향력이 조금 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좀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연휴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도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낙관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에 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 이후에 좀 걱정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긴 연휴 기간 동안의 부분을 내일 금요일 하루에 다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우려감은 내려놓으시고요. 편하게 좀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새벽 기준 뉴욕장이 괜찮았기 때문에요. 내일 새벽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장의 긍정의 시각이 유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 의원님, 힌트만 좀 주세요. 네. 남은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 네. 주도 섹터가 여전히 9월 달처럼 AI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큰 업종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반도체와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오늘은 반도체 쪽은 워낙 뉴스들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좀 났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위주로 얘기 드릴 부분들은 좀 바이오 쪽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아무래도 FMC가 금리 결정되는 회의가 2번 예정돼 있죠. 네. 10월 말에 한 번 있고요. 12월에 있고요. 충분히 저는 최소한 25bp 정도는 금리 인하한다는 쪽에서는 반도체 쪽, 바이오 쪽 좀 수혜 업종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스닥 인덱스 지수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4년 만에 좀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는 측면에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연휴 기간 동안 열심히 좀 바이오를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지금 이 바이오 쪽도 보게 되면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어떤 상대적 지수를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중심값보다 지금 하단 지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만큼 바이오 쪽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좀
주가들이 좀 시세를 출발할 수 있는 초입 구간에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8일부터 10일까지도 바이오재팬이라는 행사가 좀 일정이 예정돼 있고, 네. 10월 달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중요한 학회죠.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라고 해서요. 5월 달에 열리는 아스코아 행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학회입니다. 특히 미충족 수요가 큰 암학회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 바이오 재팬 쪽에서는 뭐 재생 의료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CDMO 쪽, 뭐 생물보안법 얘기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키워가자, 그렇게 좀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미국 기업 중에 하나인 이제 템퍼스 AI라는 의료 AI가 우리나라 증시에 좀 시장이었지만 좀 연일 좀 신고가 가는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어떤 의료 AI까지 좀 같이 묶어서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략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9월에 바이오, 반도체, 로봇 등이 다 좋았는데 반도체, AI, 인프라 진영에 훨씬 더 많은 쏠림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웠었어요. 그런데 금리 인하라는 기조 그리고 남아있는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바이오 역시나 주도 섹터로 손색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후반에 바이오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볼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종택 위원님과 이야기 풀어봤고요. 너무나 기대됩니다. 박찬웅 위원님, 저희와 이렇게 특집 시간 생방송으로 마주하는 게 또 네. 저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텐데 네. 일단 지금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너무나도 좋죠. 글로벌적으로 지금 유동성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나 중국 증시가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 미국 증시, 일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당선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증시 5% 급등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1%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다, 뭐 시카고에 군 투입한다, 그런 노이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라클 같은 일부 종목들이 조정이 있었지만은 M7 종목 위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등 이런 M7 종목들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저는 이제 매크로 지표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요. 일단은 한번 이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지수는 지금 우상향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점을 쭉 이었을 때 이 저점 부분을 깨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크로 지표가 일단 리스크 지표라고 해서 이 매크로 지표가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유 주식 추가적으로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4.5 이상 올라가면서 위기 의식이 있었지만은 지금 4.14 정도 되고 문제가 없죠. 지금 바닥권에서 안정화되어 있고요. 이 채권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채권 변동성 지수가 일단은 증시의 위기 시에 이렇게 높은 형태의 고가를 찍는데요. 최근에는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수라고 해서요. 일단은 이게 이제 시카고 옵션 지수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변동성 지표입니다. 이 빅스 지수도 하향 안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억 7,700 이상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M7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조정이 보일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해서 더 시장의 상승분을 누려보자라는 시각, 매크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카이치 효과로 인해서 연일 좋은 흐름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국내장 내일 그리고 그 이후를 더 기대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박찬홍 위원님께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네네. 유망 업종 네. 4분기 어떤 게 또 차지하게 될까요? 계속 AI일까요? 일단은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AI 반도체 쪽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비슷한 쪽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은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은 반도체 공장들이 많아질 거고 또 AI 또 데이터 센터를 좀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원전주들을 저는 계속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원전주 말씀을 드리기 전에 AI 반도체 관련해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AI 버블, 과거에 닷컴 버블이 있었던 것처럼 AI 버블이 있는 거 아니냐 우려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증시 버블 논란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고평가 영역에는 있지만 버블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 버블 같은 경우는 과도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급격한 주가 상승 과잉 레버리지 그리고 개인의 투기적 매수세 이게 결합이 돼야 버블인데 최근에 개인들은 생각보다 이 상승장에 이제서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들도 미국에 투자된 기관들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버블론에 살짝 비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거는요. 기술주들 우리나라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쪽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결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고 또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상위 기업들의 재무적 구조가 탄탄하면서 실적 성장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시장이 소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뛰어들면은 이게 버블이 되는데 소수 대형주들만 대형 기업들만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 역사적 버블 수준에 도달했을 때 뭐 PER이나 퍼그나 PBR, ROE가 과거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평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버블은 시장 자체가 버블은 아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4분기에는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저는 한 3분기, 3,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던 시장이 급등해도 가만히 있었던 원전주, 즉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을 주의 깊게 보자. 그거는 AI 반도체나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망이나 이 전력 공급하는 이런 주도 섹터들이 아직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원자력 발전 수주나 실적이 전력 공급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은 이 원전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 모두 다 AI 반도체 혹은 AI 트렌드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으로서 하나의 명확한 글로벌 트렌드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종목의 기회를 찾아본다면 바이오에 남아있는 모멘텀 그리고 원전 이쪽으로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이유들 이렇게 언급을 주신 겁니다. 잠시 후 끝자락에 두 분의 유망주 각각 공개할 거니까요.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담 연락을 주셨어요. 전화, 문자 등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한 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참여 방법 한 번 더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민원 처리반 1부 첫 번째 상담자분 연락되어 있습니다. 곧장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가베이스 이제 상담 접수가 되어 있는데 매수가 41,500원에 비중 30%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지난 마지막 거래 종가가 39,000원대라서 일단은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용 과학 검사 관련한 기업인데 기가베이스 갖고 계시면서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정종택 위원님 곧장 연결하겠습니다. 만나 뵙고 네, 이야기 감사합니다. 나눠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 기가베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판주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좀 기판주들의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해성DS라든지 기판주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좀 강한 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특히나 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슈퍼 호황 관련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기가비스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실적이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기평선 좀 돌파하면서 좀 우상향 좀 추세를 돌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한때 정말 잘 나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50% 정도로 우선 레퍼런스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술력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판을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 있었던 그런 어떤 굉장히 좋은 실적만큼은 아니겠지만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재무 안정성도 좀 봤을 때는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그 부채 비율은 20%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좀 건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까 좀 얘기 드렸던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좀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온 상태긴 하지만 여기서 뭔가 비중을 더 늘린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차트 흐름들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좀 자리였어요. 거래량도 들어오면서 121평선 돌파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섹터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55,000원, 6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충분히 기판주들 가면서 키 맞추기 한 흐름들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정배열 잘 유지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단기평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갈 거로 보이는데 3분기 실적보다는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 크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쉬어갈 수 있지만 우선은 방향성 자체는 좀 상방으로 열려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5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6만 원까지 보시면서 편하게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네네. 좋기 때문에 55,000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가비스. 네. 시청자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언제든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실 때 저희 채널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기가베이스 그래도 주요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주셔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캠트로닉스 접수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매수가와 비중 좀 말씀해 주실까요? 34,950원에 15%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목요일 날 떨어지길래 네네네. 네, 들어갔어요. 앞서 기가비스도 기판 쪽 종목이었는데 캠트로닉스도 약간 유리기판 관련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캠트로닉스는 또 어떤 답변을 받게 되실지 최근에 매수했기 때문에 조금 운신의 여력은 자유로우실 것 같습니다. 곧장 위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대화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캠트로닉스. 지금 반도체 쪽 소재뿐만 아니라 뭐 전장 부품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케미칼 쪽 그리고 최근에는 그 AI 반도체 유리기판 쪽 이쪽에 이슈가 되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일단은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은 하나는 포트에 넣어서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봐도 캠트로닉스의 주가의 향방은 일단 저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좀 같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 차세대 AI 유리기판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함께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일단은 주도주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은 같이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반도체 AI 유리기판 시장이 일단 시장 규모가 2034년까지 5조 7천억이어서 약 6조 원가량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주식을 봤을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여부는 그 시장 성장성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 성장성이 안 좋아지면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꺾이면은 매도를 해야 되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중에 시장의 성장성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캠트로닉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캠트로닉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위치를 통해서 뭐 전기차 충전, 유무선 충전 솔루션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전자 사업도 지금 비중 확대를 하고 있어서 실적도 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작년 2023년보다 작년 실적이 좋아졌고,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작년에는 5,750억 정도 찍었었는데 올해는 한 6,500억 이상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4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좀 좋다.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섹터 자체가 지금 살아있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상승 흐름이 지속될지 봐야 되는데 내년 3월까지는 AI 반도체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34,950원의 비중을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4,100원인데 조금 높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저는 주봉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봉에서 자, 양음양 패턴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일봉상을 딱 한번 놓고 보세요. 일봉상을 놓고 봤을 때 요 라인 부분 자, 31,000원에서 32,000원 여기가 과거에는 저항대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저항대 부분을 한번 돌파한 다음에 물량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일단은 좀 거래량을 좀 죽이면서 지지 라인을 확보를 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조금 제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차트 쪽을 좀 잘 보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주인공 캔들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주인공 캔들의 여기 시가저가 부분을 한번 보세요. 요 라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지를 해줬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십자형 만들면서 주인공 캔들의 시작점을 여기를 이제 시가잖아요. 시가저가를 지지를 했거든요. 요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중간 지점까지 정확히 지지를 해줬어요. 이거는 조정 나오면은 관심을 추가적으로 가져라. 그래서 저는 만약에 32,000원, 31,000원에서 32,000원 요 라인까지 혹시 기회가 온다면은 추가 매수 하셔서 평균 단가 좀 낮춰서 4만 원 이상 좀 길게 들고 가시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고 4만 원 이상에선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눌림목 조정 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정 시 추가 매수 이후 4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캠트로닉스 답변 주셨어요. 괜찮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의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좋은 시장의 분위기 중심에 AI가 있기 때문에 AI와 연결되는 두 종목이라서 아마 답변 내용도 더 좋지 않았나 싶어요. 기가비스와 캠트로닉스였고요. 저희 전화 연결하고 있는 사이에 문자로도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문자 상담 뒷번호 3273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유한양행입니다. 비중 30% 갖고 있고요. 11만 5천 원의 매수가입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11만 5천 원. 유한양행이 지난 마지막 거래일 11만 9,900원이었으니까요. 일단은 수익 구간입니다. 최근에 사신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유한양행 답변 정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뭐 유한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렉나자가 FDA 승인받고 16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 리브리반트와 그리고 렉나자 이 병용요법 치료가 기존 치료제라고 볼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 얼만큼 좀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얼만큼 처방 건수가 좀 빠르게 침투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보셔야 될 텐데, 우선 최근 데이터들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치료제라고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은 치료제를 좀 쓸 수밖에 없을 텐데, 뭐 생존 기간이라든지 어떤 약간의 효료는 이런 부분에서는 유한량이 좀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얀센이죠, 자회사.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리브리반트가 SC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렉나자 같은 경우는 먹는 거거든요. 경구용으로. 그러면 편의성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럼 편의성도 좋고 약의 효능도 좋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타그리소 대비해서 처방 건수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한양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로열티 수치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별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마일스톤료도 좀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사실 작년에 많은 부분들을 주가가 좀 미리 선반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좀 많이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좀 사셨다면 좀 마음고생 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사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잘 사신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면 우선은 14만 원대가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보시면 올 연초에도 돌파를 좀 못했고요. 최근에도 좀 돌파하려다가 좀 실패했고 상승폭도도 다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 11만 원을 매우 좀 긍정적으로 잘 지켜주고 있는 주가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좀 주가가 뭐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제가 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제가 바이오업 쪽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저는 한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그리고 뭐 숫자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또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홀딩하셔서 14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14만 원 이상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면서 한 16만 원까지 보셔도 무리가 좀 없다.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스토리들은 기대감 충분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좀 가격 전략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AI 반도체 진영 들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9월이 마냥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유한양행 보유자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면서 9월장을 좀 아쉽게 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한 기대치를 열어주셨으니까요. 유한양행 보내주신 분께는 또 좋은 수익이 돌아가길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또 연결해 볼게요. 다음 문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번호 9282님이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세진중공업 24,20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이 30%입니다. 지난 거래일이 29,000원. 이분도 손실 구간이네요. 사실 조방원 했지만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중견기업이라 뒤늦게 따라갔다가 빠르게 이게 또 AI 진영으로 관심이 확 이동했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이제 시작했는데 하다가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 갖고 계신 9282님의 고민 해결 좀 해주세요. 박찬홍 위원님, 비중이 30%예요. 네. 자, 그래도 비중이 많고 일단은 높은 가격에 지금 현재 종목을 가지고 계셔서 근데 속된 말로 좀 물려 계시는데 다행입니다. 일단은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내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세진중공업이 어떤 회사냐, 그 조선 쪽에서 탱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PG, LNG 그 탱커를 만드는데, 이런 그 탱커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는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 부분에서 슈퍼사이클이 진입했고, 우리나라가 LNG선이나 암모니아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선도 국가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LNG 선박 만들 때 이 블럭이 조각조각 그 큰 블럭이 두세 개씩 겹쳐가지고 LNG 선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LNG 탱크를 이 세진중공업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D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표적인 협력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HD 현대중공업 그룹이 LNG 선박을 수주를 할 때마다 세진중공업도 같이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또 미국은 또 마스가
마스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한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찌그락찌그락 이렇게 다투고는 있지만 결국엔 저는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조선업을 부활하고 있고 최첨단 선박, LNG 선박 많이 필요하거든요. LNG 선박이나 뭐 미군 함정들 보수할 때 우리나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 LNG 선박 부분에 있어서 세진중공업의 LNG 탱커 그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각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진입했던 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월 10일 이후에 또는 9월 10일 정도 이때쯤 진입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 지금 비중이 좀 30%여서 굉장히 높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주인공 어디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냐?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 나오고 보면은 여기서 음봉 자리에서 매물이 좀 나왔는데 그 매물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차트를 보실 때 살짝 고가권에서 이런 십자형 나오면은 물량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푸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기 급등에 따라서 일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이 거래량 쪽으로 분석을 했을 때 자 눌림에서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눌림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정확한 지지 라인이 2만 원대가 정확한 지지 라인이에요, 여러분. 2만 원 지지 라인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래량이 눌림에서 거래량이 감소했는데 그 라인 부분 중요 지지 라인을 지지를 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200원 부분에서 평균 단가를 갖고 계셔서 여기에서 30% 더 산다 하면은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요. 한 10% 정도 여유가 있으시면 10% 더 지금 가격대 매수한 다음에 반등할 때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보이면 어떻게 하냐. 2만 원을 일단 깨지 않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 2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춰서 반등할 때 비중 줄이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매매 전략의 전략적인 요소가 조금 가미가 돼야 되는 것 같네요. 2만 원이 깨지는지 여부는 꼭 체크하시면서 한 번 더 세진중공업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찬홍 위원님 문자 상담해 주셨고요. 이제 전화가 또 그새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접수 들어와 있는데 한 분 한 분씩 만나 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비전으로 접수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매수가와 네.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나비전 20%인데요. 네. 65,000원. 65,500원. 네. 최근에 9월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네. 2, 3주 정도 된 하나비전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오픈 AI 소식도 많았었고 이렇기 때문에 HBM 그러면 거기 TC본더 장비사 당연히 하나비전 좋지 않겠어? 라는 기대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막 주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시청자님 정종택 위원님이 자세하게 답변 주실 거거든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네, 그 부탁이 있는데요. 네. 좋게 희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 좀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마냥 희망보다는 좀 냉정하게 답변이 네. 달라.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시청님 제가 냉철하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이 좋았는데 사실 좀 주가가 좀 떨어져서 마음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동사의 최근에 좀 수급 동향을 먼저 보면요. 좀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제가 접했던 기사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하이브리드 이제 TC 본더 장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가 좀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좀 수급적으로 밀렸던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 좀 밀린 상태로 좀 보이는데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CCTV 쪽 매출액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 쪽일 텐데 뭐 CCTV 쪽은 계속적으로 보면은 중국 쪽에 대한 CCTV 기업들에 대한 배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고 뭐 실적에 대해서도 기대 가치가 높은 부분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장비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2027년 결국에는 지금 HBM4에 대한 좀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 HBM4보다는 HBM4E 그 다음 단계부터 적용되는 장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적으로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좀 수급적으로 밀렸던 흐름이라고 좀 보는 게 객관적으로 좀 맞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올해 순이익보다는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는 충분히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 없는 좀 주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선 충분히 저는 이런 어떤 가격대 라인은 추가적으로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상반기에 좀 나왔던 하이닉스 양 어떤 그쪽 이제 장비 관련된 좀 수주들이 좀 나온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CCTV 쪽에서는 워낙 또 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 62,500원부터는 충분히 좀 매도하면서 좀 익절에 나가실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67,5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이 중간에 끊기긴 했습니다만 방송으로 보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비전 충분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고민해 주신 결과를 정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꼭 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분 저희 전화 연결하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SK 하이닉스 보유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수익이시기 때문에 37만 5천 원의 매수가 15% 비중으로 접수해 주셨는데요. 네네. 시청자님 어떤 게 더 제일 궁금하실까요? 내일 양봉 나오면은 조금 추가 매수하면 어떨까 해서요. 양봉시 추가 매수를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사실 올해 한 130% 올랐거든요, SK하이닉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라증권은 54만 원을 외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했던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이 연락을 주셨네요. 박찬홍 의원님, 네. 양봉시 추가 매수 가능한지, 노무라에 54만 원 가능한지 네. 질문 두 개 얹어서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보유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한테 그 질문을 받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에서 더 사야 되나? 그거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내년 3월에서 늦으면 6월까지도 진행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그 대형 반도체주에서는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HBM 쪽에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잠깐 주춤했던 거는 삼성전자가 HBM4에서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납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입장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제 막 새로 만들어서 진출하는 삼성전자보다는 기존의 거 잘 만들어 쓰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HBM3E 뿐만 아니라 또 HBM4 지금 현재 HBM4는 거의 뭐 개발이 지금 완료돼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가능하냐를 봐야 될 부분은 D램 가격인데요. 지금 DDR4하고 DDR5 가격이 올해 7월에서 8월부터 급등했습니다. 일단은 이 D램의 가격이 긴 침체기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긴 침체기를 이제 탈피하면서 서버, 모바일, PC 전방 산업 쪽에 이제 많은 재고가 있었는데 이 재고가 많이 소진되면서 이제 D램 가격도 본격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HBM을 많이 만들려면은 D램 만들 때 조금 물량을 또 조절을 해야 돼서 D램을 또 갑자기 많이 만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실적이 지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한 5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노무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4만 원 정도 목표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40만 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만 원 안착이 중요하고 일단은 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게 통합 차트인데요. 통합 차트로 봤을 때 한번 보시죠. 이 고가권에서 특히 신고가가 날 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일단 그 10% 상승했거든요. 10% 상승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거기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러면 물량을 다 소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돼요. 시청자님. 기준점으로 잡는데 기준점을 어떻게 잡냐. 시가, 종가를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을 딱 잡아보면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지점이 대략적으로 38만 4천 원에서 38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려면은 38만 4천 원이나 5천 원을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지하면은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사시는데 만약에 38만 4, 5천 원을 지지를 살짝 깬다 그러면 힘이 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에 이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갈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 지지 부분을 보셨다가 38만 4, 5천 원이 밀리지 않으면 거기서 추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갭 상승했던 시가 가격이 37만 원인데 37만 원을 깨지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서 충분히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방송에서 제가 매수 포인트 알려드리면 그때 다시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익 중이셔서 뭔가 선택의 여지는 더 넉넉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 주셨던 그 지지 라인 가격을 좀 잘 지켜내는지를 확인하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힘을 좀 보고 선택을 해보자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30만 원 돌파하면은 추가 매수해야 되겠네요. 네, 좀 지켜봐 주시고요. 꼭 더 네네. 큰 수익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이제 접수가 돼 있는데 요 접수 상담하기 전에요. 저희 하나만 정종택 위원님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비전, SK하이닉스 이런 AI 반도체 진영의 종목들 아니면 캠트로닉스, 기가비스 이렇게 상담 요청이 많았는데 이들을 아우르는 게 사실 엔비디아부터 하이닉스, 삼성전자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엔비디아 GB300에 HBM3E 12단 탑재가 확정됐다라는 단독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 단독 보도에 확정만 하면 뭐 벌써 몇 번은 확정이 됐을 텐데 많이 뒤통수를 맞기도 했던 뉴스이지만 이번에도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젠슨왕 CEO가 이재용 회장께 서신을 보냈다 이런 내용의 보도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이 뉴스 어떻게 저희가 판단해야 될까요? 충분히 좀 주가를 리레이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한테 뭐 퀄테스트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HBM을 공급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ESS도 좀 특화된 뭐 샌디스크라든지 시게이트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보면 범용단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수익성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뭐 쇼티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요소 자체가 충분히 이제 긍정적으로 납품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숫자로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의 목표 주가를 좀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이는데 우선은 아직까지 뭐 단독 뉴스이기도 하고요. 제가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2024년에는 사실 퀄테스트 한다, 통과됐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좀 뉴스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좀 기술력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좀 높아졌고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신뢰할 수 있는 뉴스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는 좀
애드가 돼가지고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좀 요인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시장에서 지켜보고 있던 뉴스였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총 6분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2분의 유망주 듣고 나서 추가로 시간이 허락할 경우에 저희가 추가 상담 진행하고 이 이후에도 저희 2부 시간도 마련돼 있고요. 그 이후에도 한 5시간 정도 여러분 종목 상담 접수 가능한 시간 있으니까요.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2분의 유망주 듣겠습니다. 먼저 박찬홍 의원님 거 먼저 가겠습니다. 네네. 박 의원님 앞서 유망 섹터로 AI 쪽에서 또 봐야 될 분야 원전 얘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원전 네. 대장주라는 키워드로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딱 그 종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원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글로벌 흐름을 보았을 때 대형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중에서 일단은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수는 뭐 3,500포인트를 넘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한 4개월 동안에 움직이지 않은 섹터가 원전주입니다. 물론 이제 소형 원전주들은 개별적으로 급등이 있었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약 4개월 동안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 화력 발전, SMR, 소형 모듈 원자료 이런 쪽에서 이 압력 용기, 그 원전은 주 기기들을 만드는데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이 풍력 발전 기기도 그 거기에 들어가는 발전기도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가스 터빈 부분에서 국내에서 1등이면서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5번째로 이거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료나 이 화력 발전이나 이런 발전소의 주요 기기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원자력 발전을 왜 많이 봐야 되냐? 지금 미국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 원전을 2030년까지 10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전 쪽에 여러 업체들이 일단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처럼 원자력 발전 주요기기 쪽에 슈퍼사이클도 돌아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또 하나의 강점은 원자로 쪽뿐만이 아니라 그 AI 데이터 센터 만들면 옆에다가 가스터빈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스터빈 발전소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차트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4개월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저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을 보십시오. 월봉에 답이 있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 나왔죠? 그런데 이 종목은 살아 있습니다. 왜? 월봉의 4분의 1 지점, 요 라인 정확하게 6만 원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만 원이 깨지지 않는 한 요 종목은 일단은 저는 9만 원 이상을 보고 가지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6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9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 주셨어요. 저희에게 전달해 주신 가격 라인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말씀 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원전 산업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 갖고 추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종택 위원님의 유망주로 가겠습니다. 이뮤노시아네요. 네, 맞습니다. 아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것 같고 또 생소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단으로 유한양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와 합작해서 회사를 좀 만들었는데 사실 바이오 쪽에 대한 트렌드가 좀 몇 가지 있죠. 뭐 알테오젠이 끌어줬던 SC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좀 메인스트림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중항체 쪽에 대한 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빅파마도 좀 트라이를 했다가 좀 실패했던 그 바이오마커를 좀 타겟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클라우딘 47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잘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 또 임상 데이터들이 좀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뮤노시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우리가 좀 키워나가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이미 조금
IMC 201 이 이주항체에 대한 기술 이전은 중국 쪽에 대한 한해서는 판권 이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을 향해서 좀 기술 이전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에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상장되고 나서 바이오 섹터의 흐름들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뭐 보호예수라든지 그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상장 이후 좀 주가가 좀 밀렸다가 지금 이제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실 가격대라고 좀 판단되고요. 네. 가격 전략 얘기 드리면 이제 목표 주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5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유한양행과 연결되는 종목으로 목표가 7,500원 이뮤논시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특집 주식 민원 처리반 1부 1시간이 정말 훌쩍 갔네요. 정종택 위원님 그리고 박찬홍 위원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방송 직후 5시부터 정종택 위원님 무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정 위원님과 하반기 4분기의 전략이나 종목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야기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